세계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영화. 한 해 미국에서만 8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고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영화 산업과 트렌드를 대표하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들 중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골드윈 메이어 스튜디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창립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문화는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살펴볼 영화는 조금 특이합니다.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들을 떠올리면 모두들 단번에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떠올릴 텐데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수심을 불태우며 나치 독일군들에게 혼쭐을 내줍니다. 흔히 떠올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때는 1941년 유럽을 통째로 집어삼킨 나치 독일. 평화로운 한 프랑스 가족 목장에 오토바이를 탄 독일군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찾아온 독일군은 친위대 장교 한스란다. 프랑스인 가정에 들어온 란다. 갑자기 둘이서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정은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죠. 한스 란다는 바로 유대인 사냥꾼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독일 군인들은 끝내 찾을 수 없는 유대인들을 자신은 모두 찾아낸다는 한스 란다 대령. You're sheltering enemies of the state, are you not? Yes. 하지만 영어를 하지 못하는 프랑스계인 유대인들은 이들의 대화를 알아듣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건 역시 란다의 계략이었죠. 모든 신문을 마치고서야 다시 불어로 이야기하는 란다 대령. 란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독일군들이 와서 바닥 밑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총알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독일군이 쏘는 총알을 피해 잽싸게 도망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몰살당했지만 가까스로 운 좋게 살아남은 딸. 한편 조금은 색다른 특수부대를 조직하는 한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Jewish American soldiers. We're going to be doing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Killing Nazis. 스스로 거친 녀석들이라 부르는 이 유대인 특수부대는 독일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담아 독일 나치들을 사냥하는 조금 특수한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독일군들에게 자신들의 잔인함을 보여주어 입소문을 낸 뒤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죠. 독일군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치기 위해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전투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 거친 녀석들. 과연 포로로 잡힌 이 독일군 장교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친 녀석들의 명성을 익히 들은 독일군 포로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거친 녀석들 중 곰 유대인으로 알려진 도니 상사는 독일군 사이에서 무섭고 잔혹한 유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의 위치를 밀고 할 수 없는 이 독일 장교는 자신의 목숨 대신 동료의 안전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택합니다. And your Jew dogs. After killing Jews? Bravery. 그동안 보여왔던 영화들에선 유대인들이 불쌍하게만 나왔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독일군들이 불쌍하게 보여줄 정도군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년 전 목장에서 일가족이 몰살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쇼샤나 드레피스.
파리에서 이모에게 물려받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걸며 쇼샤나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독일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전부 잃은 쇼샤나.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는 독일 병사가 당연히 좋게 보일 리가 없죠. 프레드릭 졸러라는 이 병사는 평범한 일개 병사가 아니었네요. 독일의 장교들이 찾아와 졸러에게 악수를 청하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졸러를 알아보는 간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미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는 장교들 덕에 여자 앞에서 기세가 등등해진 프레드릭 졸러. Eh bien, c'est exactement ce que Joseph Goebbels a pensé. Il s'intitule La fierté de la... 눈치도 없는 이 멍청한 졸러가 여자 성질에 기름을 부었네요. 이미 괴벨스가 자신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요.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쇼샤나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찾아온 독일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게 체포됩니다. 일병에 불과한 졸러를 위해 비밀 경찰의 소령이 여자를 모셔왔네요. 이만큼 졸러는 전장에서 무공을 뽐낸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영화를 함께한 괴벨스에게 쇼샤나를 소개하는 졸러.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상관에게 쇼샤나를 소개하는 꿍꿍이가 뭘까요? 졸러는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가 자신의 짝사랑 쇼샤나의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영되기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쇼샤나의 동공을 한순간 확장시켜버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4년 전 자신의 가족을 몰살했던 친위대 한스 란다 대령, 유대인 사냥꾼.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이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지 란다 대령이 쇼샤나와 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Avez-vous goûté le strudel ici? Veuillez m'excuser, j'ai oublié de commander la crème. Attendez la crème. 갑자기 란다는 크림을 잊었다며 크림을 주문합니다. 왜 란다는 빵에 크림을 발라 먹으라는 걸까요? 슈트르델이라는 빵은 독일어로 소용돌이라는 뜻으로 안에 여러 가지 시럽이나 햄, 고기 등이 들어가는 빵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식감을 내기 위해 동물성 버터나 기름을 사용하죠. 여기서 란다가 쇼샤나에게 크림과 슈트르델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쇼샤나가 유대인의 음식법인 코셔를 지키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유대인들이 따르는 코셔는 구약 성경에 따라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먹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쇼샤나는 크림이 발라진 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쇼샤나, 자신의 원수 나치 독일 간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시사회가 열리는 동안 자신의 영화관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 시사회가 영화관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연합군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영국군 사령부는 쇼샤나와 같은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 장교는 유대인 특수부대 거친 녀석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거친 녀석들과 영국군에 협조할 스파이는 바로 독일의 국민 여배우. 그녀도 쇼샤나와 같은 영화관 몰살 작전을 구상했던 사람이라는데요. 거친 녀석들과 이 독일 스파이는 허름한 술집에서 접전하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Nur gerade vielleicht würden Sie meinem Sohn zum Geburtstag ein Autogramm geben? Ich hebe mein Glas auf die größte Schauspielerin Deutschlands. 하지만 대원들의 욱하는 성격 덕분에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술집 안의 모든 이목들은 어설픈 독일 장교로 위장한 거친 녀석들에게 향해지게 됩니다. Entschuldigen Sie, Sturmführer, Sie haben einen sehr ungewöhnlichen Akzent. 위기가 닥친 거친 녀석들, 평소 여유롭게 독일군들을 사냥하는 모습과 달리 오늘은 대원들 모두 일촉즉발 상황에 대해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장교로 위장한 이 유대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드디어 시작된 파리에서의 시사회. 머릿속엔 복수만 가득한 쇼샤나와 모든 것을 꿰뚫는 매눈 한스 란다. 그의 눈에 수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분을 위장하고 영화관에 잠입한 거친 녀석들이었습니다.
Wer sind denn Ihre 3 Fashion-Begleiter? Ich befürchte, dass keiner von Ihnen ein einziges Wort Deutsch spricht. Es sind Freunde aus Italien. 한 곳으로 모인 독일 장관, 장교들을 보며 또다시 복수심이 이글이글 불타는 이 두 유대인. 동족의 원한을 전부 갚아줄 생각에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대장 알도 레인 중위는 나치에게 체포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유대인 병사들은 나치에게 과연 원수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한편 복수를 계획하는 또 하나의 유대인 쇼샤나. 그녀는 거친 녀석들만큼이나 이 나치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히틀러와 게벨스. 영화에 만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Who wants to send a message to Germany? I have a message for Germany. 영화관은 한순간 혼비백산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나타난 어느 이상한 여자의 얼굴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쇼샤나와 영화관에 모인 나치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유대인들의 통쾌한 복수열전. 실화는 아니지만 한 번쯤 있을만 했던 이야기. 유대인들의 복수. 특히 이 영화에서 유대인 사냥꾼 한스 란다 대령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토프 왈츠는 배역의 잔인하고 교활한 성격을 완벽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여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요. 영화가 개봉된 후 크리스토프 왈츠는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수차례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특히 한스 란다 대령이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고 있던 프랑스인을 신문하는 장면과 레스토랑에서 쇼샤나를 신문하는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극한의 긴장감으로 몰고 갑니다. 여태까지 당하며 울어야만 했던 유대인 영화의 상식을 뒤엎는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조금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 유쾌하게 마무리 짓는 영화. 바로 거칠고 화끈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었습니다.